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슈퍼 미니프라 파워 다그온입니다. 파워 다그온은 용자질형 다그온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2호 메카인데요. 거대한 포크레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파이어 쇼벨이 변신을 해서 바로 이 파워 다그온이 됩니다. 물론 2호 메카인 만큼 용자물의 상징인 그레이트 합체도 가능한 메카인데요. 슈퍼 미니프라에서도 그 전에 발매한 파이어 다그온과 합체를 해서 슈퍼 파이어 다그온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파워 다그온을 집중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파워 다그온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이도우지 N이 변신한 파이어 N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이어버드 상태로 변신을 시킬 수 있는 추가 파츠가 들어있고요. 파이어 N에 적용 가능한 각종 손 파츠들, 그리고 파워 다그온에 결합할 수 있는 드릴 모양과 집게 모양의 쇼벨, 그리고 라이안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검이 이렇게 부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 다그온에 쓰이는 편손 파츠와 프로포션용 헤드, 자, 그리고 합체 모습을 재현할 때 쓰이는 이런 미니어처와 파워 다그온 본체에 들어가는 소형 다그 파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어 N의 클리어 파츠와 클리어 스탠드, 그리고 슈퍼 파이어 다그온 합체용 프로포션 파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 상당히 구성품이 많네요. 자, 그럼 먼저 파이어 N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파이어 N은 스티커가 거의 쓰이질 않았는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파츠가 모두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얼굴도 도색 처리고 뭐 가슴팍에 이런 초록색 부분은 따로 스티커 처리긴 한데 여기 붉은색이나 이런 주황색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도색입니다. 팔 부분도 이렇게 부품 분할과 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허리 부분도 도색 기반의 부품 분할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 쪽도 일단 스티커는 이 두 곳 빨간색과 여기 다리 가운데에 있는 이 검은색만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품 분할과 도색으로 색을 표현해 줬습니다. 날개도 역시나 이쪽에 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원작에 등장했던 그 특유의 화려한 모습이 아주 잘 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근데 얼굴에 이런 식으로 바이저 형태인데 이 바이저에 원작에서 보면 이렇게 그 눈이 비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를 재현해 줄 수 있도록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면은 눈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재현할 수 있는데 굳이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퀄도 떨어지고 이 도색 퀄이 워낙에 잘 나와가지고 스티커로 덮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율도 좋고 아주 멋들어지게 나왔는데요.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아주 잘 돌아가고 360도로도 아주 간단하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볼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로도 간단히 회전이 되고 위쪽으로도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깨 장갑은 따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뻑뻑하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범위로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손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맣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축관절 기반이라서 빼서 이렇게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가동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역시나 인간형 피규어답게 가동 포인트가 은근히 많은데 보시면은 여기 복부 기준으로 양쪽에 볼관절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아주 잘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당연히 상체도 위아래 옆으로 잘 움직이고 회전도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분리가 돼버렸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반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 정도,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마치 그 창동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앵간한 포즈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축관절이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가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돌려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볼관절이라 회전축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굳이 포징, 엄청난 역동적인 포징이 아니면은 회전시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이중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각도로 꺾이고요. 높은 각도로. 네.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이 얇은 이런 축 기준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일 수도 있고, 다리는 볼관절이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회전은 조금 불가능한데 옆쪽으로 하면은 빠집니다. 네. 살짝 그 옆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홈이 있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이 홈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빠져버립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지를 위해서 옆쪽으로도 많이 움직이고요. 뒤에서 보시면은 날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원작에서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쳐줄 수가 있고, 이 날개 관절도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작에서처럼 파이어버드로 변신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뒤쪽의 이 부분을 전부 다 떼주시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던 이 파츠들을 이 파이어 N에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쪽이네요.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하나,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좀 더 넓은 날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요 새머리 불사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불사조 머리를 달아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좀 펼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 손 부분을 전부 다 제거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축관절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도록 합니다.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고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 부분은 여기 옆에 있는 이 장식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는데, 여기가 은근히 잘 빠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꽉 잡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발을 아래쪽으로 늘어뜨려 줍니다. 아이고, 이거 빠졌네요. 네. 이거 좀 잘 빠지는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이어버드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뭐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볼만하네요. 뒤쪽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누워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딱히 그 프로포션용, 그게 한마디로 이제 프로포션용 파츠 같은데 교체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로도 고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이어버드를 재현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스탠드, 이 조인트를 써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슈퍼 미니프라의 본체 파워 다그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파워 다그온의 옆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앞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사실 이 파이어 쇼벨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드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파이어 쇼벨 한정으로는 그 예전에 나왔던 DX 완구판이 조금 더 프로포션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와, 포크레인이다 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포크레인이네요. 일단 이 간격도 그런데 이거 보이시나요? 조종석이 2개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대체 어느 세계의 포크레인이야 이거?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특유의 2개의 조종석,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지원해 줬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전부 다 스티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사자 형태의 머리도 아주 잘 지원되어 있고, 그리고 이 특유의 캐터필러, 이 캐터필러도 아주 깔끔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포션이나 이제 그런 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이런 굴삭기, 그러니까 옆쪽이 아니죠, 앞쪽
앞쪽에 이런 굴삭기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 얘가 그러니까 파워 포크레인, 뭐 파워 굴착기, 뭐 파워 뭐더라? 하여간 이 파워 쇼벨이 파워 포크레인 말고 다른 이름으로 되게 많이 불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헷갈렸는데,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는 파워 쇼벨이 맞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꽤나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여기,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렇게 보이시나요? DX 왕구 때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실린더가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근데 포크레인이 원래 이런 식이었나요? 원래 위쪽에 실린더가 있지 않던가요? 네. 여러모로 참 의문의 포크레인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DX 왕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쇼벨 앞쪽을 이렇게 집게와 드릴로 교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네, 이렇게 빼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게로도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드릴로도 가능하니까 요거는 그냥 취향껏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게도 이런 식으로 가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파이어 쇼벨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파워 다곤으로 변신을 시켜 봐야겠죠. 자, 변신할 때는 이렇게 원작에서처럼 아까 구성품 때 보여드렸던 이 파츠 이렇게 앞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강력 합체! 자, 일단 먼저 이 앞쪽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옆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이 앞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아주 센스 있게 주먹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되게 센스가 좋네요. 안쪽에 있는 주먹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고요. 분리가 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비워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얼굴에 조금 간섭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뿔을 사수하시려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시 얼굴을 열어서, 얼굴이 아니죠, 가슴팍을 열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 팔 이렇게 되면은 이 옆쪽이 이렇게 비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가 좀 걸려요. 그래서 제 건 여기가 지금 하얘졌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실 때, 이런 식으로 올리실 때 옆쪽에 간섭이 되나 안 되나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됐죠. 자, 이 모습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축관절로 되어 있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로 한번 내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여기가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축관절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고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반대쪽도 여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포크레인을 잠깐 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붙여서 변신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그냥 올리면 이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잘 쉬어가. 네.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회전시켰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한 번 더 완전히 안쪽까지 돌려서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를 보여드렸으니 다시 이 포크레인 부분을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 허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 결합을 시켜주면은 어느 정도 DX 왕구 때 그 변형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이 팔 보시면은 이 뒤쪽에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팔을 빼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안쪽에 슬라이드가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이 아래쪽에 이 슬라이드가 되어 있거든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위쪽에다가 슬라이드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닫아주면은 이렇게 한쪽 팔이 완성이 됩니다. 자, 반대쪽도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서 똑같이 빼준 다음에 위쪽에다가 슬라이드, 그리고 문을 닫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신은 일단 편하게 일단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준 상태에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관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기 관절, 그리고 이쪽에 관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역관절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펼쳐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펼쳐 주시면은 이런 상태로 다리가 온전하게 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한번 볼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서, 아이고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펼쳐서 안쪽까지 쭉 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완전 쭉 폈죠. 편 상태에서 한번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네. 근데 해보시면 어떤 관절인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아까 이 상태에서 이제 접혀 있었죠. 이렇게 앞쪽으로 펼쳐주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가 좀 접혔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앞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발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앞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펼쳐서 온전한 발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런 형태로 관절이 되어 있어서 그냥 고정을 시킨다기보다는 위치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뒤쪽에다가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손에다가 아까 빼놨던 이 주먹 파츠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반대쪽도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얼굴을 이렇게, 마지막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데, 얼굴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한번 핀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가슴팍을 열어주시고, 그럼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저 상태에서 여기 조그만 이 다그파이어 이 다그파이어의 다리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DX1구랑 거의 비슷한 기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이 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몸체를 닫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슈퍼 위니프라 파워다곤이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파워다곤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 같은데, 오, 진짜 멋있는데요, 이거? 일단 그 파워다곤 특유의 육중함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듬직해 보이죠? 일단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옆쪽으로도 굉장히 두껍게 생겼습니다. 뒤쪽으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진짜 슈퍼로봇스러운, 그러니까 파이어 다그온의 그 날렵함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에 더해서 활용 정점으로 일단 얼굴 자체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자체를 교체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프로포션용 얼굴도 같이 동봉을 해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얼굴을 떼주고 프로포션용 파츠로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죠. 일단 변경하기 전에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변신용 얼굴도 딱히 뭐 어색하거나 이상한 점이 없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냥 얼굴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프로포션용은. 자, 어쨌든 이 얼굴을 위쪽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기 전에 그냥 넣으면 얘가 좀 그 관절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이렇게 빼서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게 완벽하게 프로포션용 파츠로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비율적으로 이 모습이 더 멋있긴 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진짜 그 아까는 되게 소두였죠. 머리가 적당히 커지면서 비율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와, 진짜 멋있는데, 자 일단 상체부터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자인입니다. 와. 이 얼굴부터 보죠. 얼굴부터. 네. 얼굴. 야, 역시 용자물의 생명은 잘생긴 얼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파워다고는 굉장히 미형의 얼굴로 나와준 상태입니다. 특히나 그 파워 다그온이 이 파이어 다그온보다 조금 더 듬직하게 생긴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 파워 다그온을 조금 더 이 외형적으로는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후반부에는 이 이호메카 파워 다그온이 파이어 다그온보다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더 활약을 많이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각져 있고 두꺼운 상태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사자머리는 사자인가 뭔가 하여간 사자머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가 나갔던 걸로, 무기라기보단 그 뭔가 공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름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네. 그리고 이 파워다건 특유의 이 특징, 거대한 쇼벨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모습, 이 정도로 보면은 거의 그 서브암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다른 용자의 그 룩을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래 그 다른 다간이라든가 마이트가이 뭐 다른 애들은 이호메카라도 굉장히 비율적으로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파워 다그온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이렇게 거대한 서브암처럼 생긴 게 달려있는 상태라 비대칭 형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개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듬직하고 멋지게 나와준 상태입니다. 자,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는 아까 변신할 때 어느 정도 보셨죠?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안쪽에 관절 요거하고 이 안쪽에 뒤쪽에 있는 요 관절, 축관절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고 위아래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가 그 축관절로 되어 있어서 360도로도 이렇게 회전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아이고 지가로서 빠졌네요. 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뒤쪽으로 이렇게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살짝 뒤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움직여 보면은 일단 여기만 따로 이렇게 꽤 많은 범위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따로 올라가고 조금 더 올린다 싶으면은 여기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움직여서 이 부분까지 쓰면은 완전히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머리에 조금 걸리는데 머리를 좀 옆으로 치면은 완전히 접힘이 가능한 수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태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완전 90도 접힘이 가능합니다. 90도가 아니죠? 180도. 네.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합체를 할 때 보셨다시피 여기가 이런 식으로 축건질로 되어 있어서 결합할 때도 이렇게 빼서 결합을 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고 결합도 굉장히 쉽고요. 자, 그리고 의외로 의외로 허리가 돌아갑니다. 네. 상체는 안 돌아가는데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가 원래대로라면은 안 돌아가는 게 정석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따로따로 밑판과 윗판과 아랫판이 따로따로 이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 참 좋네요. 자, 이렇게 상체가 움직이고요.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이어 쇼벨과 동일한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신. 이 파워 다그온의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반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고 두껍고 강력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특히나 옆쪽에 요 캐터필러. 붉은색과 금색, 노란색, 검은색 이 부분이 굉장히 그냥 이 하얀색까지 포함해가지고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컬러링 조합이죠, 이게. 거기다가 디자인마저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그리고 두껍게 디자인이 잘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와도 멋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안타까운 거는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겠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좀 비싼 완성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 좀만 이게 가격이 비쌌으면 여기다가 뭔가 추가 파츠를 넣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파워다그온 특유의 곡선과 각짐을 곡선은 아니죠. 각짐과 딱딱함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반신이 나와준 상태고요. 자,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뒤로는 이 정도까지 가능한데 여기가 안쪽에 보시면은 이 스커트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고관절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내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뻑뻑해요. 안 내려와요, 거의. 내려오게 하려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빠지게 돼 버리거든요. 여기를 조금 그 조립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갈아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내려주려면은 허리를 열어서 이렇게 위쪽에서 밀어주셔야 겨우겨우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너무 뻑뻑해서 이렇게 손으로 겨우겨우 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그 허리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도 똑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회전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신박하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다시 넣으려고 해도 굉장히 뻑뻑해요, 이거. 아유, 거의 안 들어가는데 거의. 네, 이 상태로 일단 두죠.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이 부분 어차피 이 뺀 상태에서 가동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옆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변태적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관절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이쪽에 관절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기어전사 덴도 때 썼던 그런 관절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서 이중관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신 기믹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하리만치 가동 범위가 넓은 그런 형태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접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빼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 축관절을 이용해서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뒤꿈치가 따로 이렇게 변신 기믹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절이 일반적인 관절이 아닙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HG보다는 좀 더 크고 트랜스포머 보이저급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약간 그런 중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 미니프라 파워다그온 리뷰였습니다. 슈퍼 미니프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원본 DX 완구스러움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합체용으로만 쓰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프로포션이었거든요. 가격만 적당했다면은 하나 더 사서 하나는 합체용, 하나는 분리용, 파워다곤 그 자체만으로 장식을 시켜주고 싶은 약간 그런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는 슈퍼 파이어 다곤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